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불륜의 현장에 모두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네이버 카페 외성의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정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도 늘 그렇듯이 탐정님에게 맨날 질문만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거는 맞아. 네. 그래서 증거를 잡고 싶은데 네. 제가 미행하다 보면 들킬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먼 거리에서 배우자 보면 네. 한 10년 이렇게 살면은 그 눈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촉으로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탐정님을 이제 고용하고 싶은데 사실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네. 도대체 언제 날짜를 잡아야 될지 그렇죠. 고민이 된단 말이죠. 네. 정말 돈이 많으면 1년 365일이면 무조건 잡겠지만 한 달 내내 하면 되죠. 한 달, 한 보름만 해도 잡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비용을 좀 줄이고 싶어서 하루 이틀 만에. 예, 네. 하루 이틀만. 근데 4일을 하시니까 네. 4일을 어떤 날을 딱 콕 집어서 그렇게 증거를 잡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탐정님이 그런 거 이제 조언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제 입장에서 탐정님 저는 어느 날을 선정해서 증거를 잡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자,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배우자의 직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봐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업종의 일을 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 출퇴근 시간이 언제 있느냐 예. 그걸 여쭤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24시간 생활을 하면서 예. 밖에 나가야 외도를 하는데 예.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는 외도를 못 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걸 여쭤보는데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직장인가요?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을 해서 18시 이전에 퇴근하지 못하는 직장이 있느냐? 예.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중간중간에 외근이 자유로운 직장이냐? 예. 그게 처음에는 갈리게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자영업하는 네. 사람 직원한테 맡겨버리고 중간중간에 막 나가서 외도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직업군을 여쭤보면 예. 어디 예. 소속된 이제 직장을 가지신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직장. 예. 아니면 출퇴근 시간은 있는데 중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직장. 예.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 자영업자 예. 또는 프리랜서 예. 아니면 직장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가정주부 같은 사람. 그렇죠. 예. 하지만 그 뭐 예. 가정주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영업자 예. 아니면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를 하는 사람은 평소에 동선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일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네. 배우자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해서 물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저 진짜 그래도 날짜 못 잡겠어요 하면 또 뭐를 질문해서 그런 날짜를 특정합니까? 그러면 예. 배우자의 직업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예. 의뢰인께서 생각을 했을 때 예. 평일이던가요? 아니면 주말이던가요? 보통 주말이지 않나요? 라고 하면 예. 우리 애기 아빠는 주말에는 저희 집에 딱 붙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저는 희한하게 이거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니까 주말에 바람 많이 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카페 회원님들 사연 보니까 네. 주중에 신나게 바람 피고 갖고 주말에는 시체처럼 있더라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있네.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희 신랑은 주말에는 집에 딱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 평일이 너무 수상해요 라고 하시는 이제 의뢰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평일도 어느 정도 있고 주말도 어느 정도 있고 균형이 맞습니다. 예. 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읽기 위해서 직업이라든지 요거를 네. 먼저 물어봐서 네. 범위를 좁히고 네. 그 다음에 주중 반지, 주말 반지 이거를 물어봐서 또 한 번 범위를 좁히고 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 중에서 예. 혼자 고민을 엄청 하시고 끙끙 앓으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시잖아요. 예.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딱 수요일이에요. 아니면 제 와이프는 토일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예. 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드리는 질문은 예. 자, 그럼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서로 대화가 없는 부부인 경우에는 예.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다 봐야 하지만 왜냐면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와이프가 나가서 아는 언니들 좀 만나고 올게라고 했을 때는 실제 언니를 만나고 이르게 바이바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도를 하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고 외도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정 갔다 올게라고 해서 나갈 때 정말 부모님이 싸드릴 뭐 들고 나가세요. 맞아요. 그러면 친정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친정을 가서 후다닥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에 집중을 해서 어느 시간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때 내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 시간만 되면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을 하죠. 네, 이렇게 크게 뭐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면 뭐 날짜 선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대충 이제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직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패턴이겠죠. 그 다음에 주말파 아닌지 주중파인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집중을 하기 위한 시간. 그렇죠. 그 외도를 하기 위한 시간대가 뭐 핑계거리, 알리바이 만드는 시간까지 다 소통을 해서 대충 알겠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해주신 적 있잖아요. 만약에 그 유책 배우자죠. 그러니까 바람피는 배우자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대충 봤을 때 저들이 이번 주말쯤 100일 정도 된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대부분 만나나요? 100일이라든지 그런 날은 그 상간자들도? 왜냐하면 전화를 주시는 각 분들의 사정이 다르거든요. 이벤트가 생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기념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세미나, 출장 같은 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미나나 출장이나 외근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때 각 사람의 사정마다 다시 질문을 드리고 제가 먼저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가요? 저럴 때는 어떤가요? 그러면 저랑 이제 접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날짜, 이 요일인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무지성으로 날짜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증거 잡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저에게 알려주실 사항이 없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전화통화하면 다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그 배우자의 생일은 뭐 전날 만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벤트는 항상 왜냐하면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 이벤트가 있으면 전날에 주로 만나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정확한 이벤트 날에는 표면적으로나마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간자도 그 이벤트를 챙기지 않으면 삐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해치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전날에 만납니다. 내가 첩이야 하면서 화내면서 그 전날 만난다고. 왜냐면 그 뒤에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들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첩은 자기가 첩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난다는 게. 항상 왜냐하면 좀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사소한 부분에 조금 잘 삐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유책 배우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배우자한테 그러면 좋을 텐데 빨리빨리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탐정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경험자 입장으로 보면 자 남편이든 그 아내든 간에 이 바람피는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이 갑자기 막 점점 심해진다. 곧 만난다는 징조입니다. 왜냐하면은 갈구어서 부부싸움 유발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외박하려면은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거리가 없으면 여러분을 들들들들 볶을 겁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가스라이팅이 극에 달하는 순간 곧 만날 때가 돼서 저렇게 안달이 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고들 다들 하시니까 그리고 그럴 때 또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하는데 탐정님 제 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꼭 굳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은 요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답변해주신 탐정님은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하고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로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 직접 전화로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